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주식입니다. 금일 하락장이 굉장히 짙게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목보다는 오늘은 한번 정치적인 그런 경제와 연관된 우리 알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요. 시한폭탄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여전히 뜨거운 쟁점에 있어서 저는 오늘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해보고자 하고요.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나거나 비난하고 욕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정책에 대한 의견은 환영합니다만 댓글에 특정 당을 비난하는 정치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내용 한번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모든 걸 통틀어서 발생하는 수익 있죠,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은 20에서 25%로 과세를 하는 비율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간단히 말하면은 투자를 해서 너가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로 증시 패닉 1,400만 투자자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1,400만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세금 피해서 매도 폭탄 나와 줄 것 같고 해외 주식이나 단타 쏠림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걱정들도 있네요. 어쨌든 거의 다 주식시장이 패닉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책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귀로만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금투세가 시행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폐지가 되는 게 좋을까요? 각자마다 입장 차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행상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의 경우 소득이 모두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국내 주식 펀드 수익 5천만 원, 그리고 해외 주식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 20에서 25%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넘어간 이후부터 이제 그 가격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을 세금을 매기게 된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금투세가 도입이 됐고요. 21년도에 2년 정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윤석열 정부 때 25년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25년에 이제 시행이 예정인데, 사실상 이제 거의 다가왔는데 문제는 이번 여당의 총선 실패로 폐지 법안 통과가 힘들어졌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금투세가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가 안 좋을까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해보자면은, 금투세 시행과 더불어서 사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안 좋죠. 외국인이 이탈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깔리게 되면은 투자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만약 시행이 된다면 유동, 대기 자금들을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왜냐? 국내 증시에서 내가 돈을 벌어봤자 사실상 세금으로 다 내게 되는데 누가 세금을 내자고 돈을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 가겠습니까? 이게 문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세금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원청징수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은 해외 주식은 이제 금투세 시행 전에도 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고, 토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22% 정도 내왔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진 않고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천징수란 사실 다들 아시죠? 직장인들이라면 그대로 세금을 먼저 징수해 나간다는 뜻이고요. 현재는 이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양도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었다면은 반기별로 정산을 해서 세금 부과 대상자라면 원천적으로 먼저 떼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먼저 그냥 너 이 정도 발생이 될 거니까 그냥 지금 먼저 떼어갈게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반기에 만약에 수익이 났어요, 여러분들. 근데 후반기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죠, 손절을 하게 되면.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도 세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5월에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은 환급해 줄게라고 합니다. 사실상 내가 수익을 봤는데 손해도 봤어요. 근데 세금은 먼저 떼어갔죠. 근데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계산을 해서 너 손해 봤네 하고 네가 신고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직접 증명을 해. 그래서 만약 이게 맞다면 다시 돌려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분은 신경을 쓸 수 없을 수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결국 눈먼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저는 복리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보고요. 기존 그대로였다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미리 나라가 받아가서 이자도 없이 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은 복리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복리 효과를 반감시키는 굉장히 이상한 세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5년간 이제 2월 과세를 적용시켜서 손익 상계를 처리해 준다고 하니 그나마 사실상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신사 이제 마지막 코멘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저는 사실 동의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의 나라 국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정부 아래서 모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투세 도입을 완벽한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한국의 증시는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성향과 주가 순자산이 중국보다도 못한 게 국내 시장의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금투세가 폐지가 안 됐을 경우에 첫 번째로 세금 부담이 굉장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증시가 위축될 것이다. 왜냐? ROE가 하락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기 원천징수. 이게 문제입니다. 네 번째, 짧은 손익 통상 기간. 결국에는 단타쟁이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복리 효과를 노리고 장기 투자가 있어줘야 기업의 입장에서도 탄탄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 자금 사업을 굴릴 텐데 이제 단타를 치게 되면 자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 시에 고작 사실 1%만 소수자들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돈 있는 자들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마도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고액 자산가들보다는 어느 정도 복리 효과를 노리고 자산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시고 싶으신 분 아래 번호로 문자 4번 발송해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증시의 현황 좋은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칠게요.